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신기 있는 후임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좀 신기한 이야기고, 후임의 시점에서 1인칭으로 한번 들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어렸을 적 전라남도 강진에 있는 외할머니 댁에 자주 놀러가곤 했습니다. 그때가 한 5살 때였나? 마을 어귀에 있는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 장승 밑에는 항상 한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는 걸 자주 보았습니다. 당연히 저는 마을 어르신이라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인사하면서 지나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와 같이 마을 어귀에 들어서는데 매일같이 보이던 그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때쯤 마을에는 한참 도로를 넓게 확장하는 등 마을 정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오래된 집, 선앙당 등 마을 어른들이 회의 끝에 철거를 하던 중이었죠. 저는 그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길래 무심코 할머니에게 아무 생각 없이 물어보았죠. 참고로 우리 할머니가 진부할지 모르겠지만 무당이십니다. 그 지역에서는 나름 찾는 분들이 좀 계셨고요. 아무튼 할머니께 할머니, 여기 매일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가 오늘은 안 보여. 아무 생각 없이 물었던 건데 의외로 할머니께서는 깜짝 놀라시면서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 할아버지가 보였어? 응, 마을 어르신 아니야? 근데 웬일인지 할머니는 아무 말이 없으셨다가 한참 만에 대답하셨습니다. 네 눈에 보였다니 난 몰랐구나. 그 할아버지는 토지신이었다. 마을 발전시킨다고 선앙당도 없애고 장승도 없앤다고 하니까 토지신이 떠난 모양이구나. 그 일이 있은 후에야 할머니는 제가 신기가 있다는 걸 알아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가 쪽에는 저보다 나이가 3살 많은 사촌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형 또한 어렸을 때부터 벙어리였는데 신기가 남달랐고 귀신을 워낙 자주 보는 통에 조만간 신내림 받을지도 모른다고 집안 어른들이 자주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사촌형은 어르신들 말씀대로 정말로 신내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박수무당이 된 것이죠. 그러던 어느 하루는 그 사촌형과 마당에서 함께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사촌형이 내 쪽을 막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웅얼웅얼 거리는 겁니다. 말을 못하니까 답답했던 나로서는 한참을 왜? 하고 물어보다가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큰 소리로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형이 이상해! 그러자 할머니가 집안에서 나오시더니 사촌형이 가리키던 제 뒤쪽을 한참 동안 쳐다보시더니 저한테 너 집안으로 얼른 들어가 있어 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이유를 물어봐도 대답은 안 해주시고 호통을 치시면서 어서 집안으로 들어가 라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어린 마음에 호통치시는 할머니가 무서워서 일단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할머니가 저랑 같이 따라 들어오시더니 옷장에서 제 헌옷가지를 여러 벌 꺼내가지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뒤에 막 뭐라고 외치시는 소리가 나더니 할머니께서 그 옷들을 전부 태우시는 겁니다. 할머니, 아까 왜 그랬어? 그래서 저는 할머니가 옷가지를 다 태우고 집 안으로 다시 들어오셨을 때 한번 물어보았죠. 그러자 할머니의 얘기인 즉슨 사촌형이 내 뒤에 걸귀가 달라붙어서 사촌형을 노려보더라는 것이었죠. 왜냐면 귀신들은 자기 인지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 사촌형이 걸귀를 쳐다보고
또 위험하다고 막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알려준 건데 벙어리라 말은 못하고 제가 이제 답답한 마음에 할머니를 불렀는데 할머니께서는 그 걸기를 보시고서는 쫓아내려고 헌 옷가지들을 다 태웠다고 하시는 겁니다. 보통 그런 걸기가 달라붙으면 상당히 골치 아파진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인칭에서 벗어나서 여기서 제가 궁금했던 점은 아니 그럼 걸기에게 왜 제사밥을 차려주지 않고 헌 옷을 태웠냐 하고 후임에게 물어보니까 후임도 그때 왜 헌 옷을 태웠는지는 자기도 자세히 모른다고 대답해줬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1인칭으로 돌아와서 군대 가기 전에 잠깐 동안 대형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마트는 1층이 상점, 2층이 창고였는데 한 일주일 정도 출근을 하다가 뭔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저 말고도 한 3명 정도 더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뭔가 이상한 게 물건의 물량이 부족하면 그 2층에 있는 창고로 올라가서 물량을 꺼내와야 하는데 아무도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그러다 하루는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저한테 2층에 올라가서 뭐 좀 꺼내와줘 하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하여 저는 아무 생각 없이 2층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왜 아무도 2층에 오기를 꺼려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2층에는 정말 많은 잡귀신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목이 잘린 귀신, 호통치는 귀신, 또 시끄럽게 울어대는 애기 귀신 등등. 저는 귀신과 눈이 마주치면 쫓아와서 괴롭힐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안 보이는 척하고 부족한 물량이 든 박스를 들고 1층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1층으로 내려오자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이 몰려와서 물었습니다. 야, 너 괜찮지? 응? 괜찮은데 왜?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귀신이 한 3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해코지하는 귀신 아니니까 너네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은 말이었는데 그 순간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은 기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여자의 한 명은 그 자리에서 상기된 얼굴로 점장님, 얘 귀신 볼 줄 알아요 하며 눈이 뻘개졌습니다. 다시 이제 돌아와서 근데 이 후임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느냐면 이 후임이 중3 때였나? 웬 여자가 찾아와서 그 당시 돈으로 800만 원을 줄 테니까 신을 팔라고 했대요. 할머니하고 이모는 완강히 반대하셨고 후임의 어머니는 어느 정도 찬성을 하셨다고 하네요. 근데 결국 후임이 그 돈을 받고 신을 팔았는데 그 이유가 그때 자기 몸에 깃든 신이 여자라서 나중에 할머니나 이모처럼 무당이 되려면 여장을 해야 그 신기가 발휘된다고 해서 어린 마음에 여장하는 게 싫어서 신을 팔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신을 팔고 난 후에도 귀신이 눈에 보이는 건 여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야, 얼마나 대단한 신이길래 팔고 나서 이미 몸에서 떠나갔을 텐데도 계속 귀신이 보이는 거야? 그랬더니 걔도 자기 할머니 말씀에 따르면 일반 잡신 정도가 아니라